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을 읽어주는 김쌤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마치고 월요일 2월 15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31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국인 그리고 기관, 개인들의 매매 주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은 애국인과 기관이 과거에는 동시에 양매도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애국인이 7,298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3,147포인트에서 46.42포인트에서 마감만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개인은 3,507억 그리고 기관은 4,193억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이 설 연휴를 쉬고 난 이후에 순매도를 보여줬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자, 이에 반해서 애국인이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7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이 시장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반해서 기관은 금요일 오늘 양 이틀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2,451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연기금입니다만은 일단은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리밸런싱과 관련시켜서 15%에 대한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런 연기금의 순매도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향간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 연못이다라는 그런 비하 섞인 용어도 떠돌고 있습니다만은 연기금을 연못의 고래로 비유하는 그러한 하나의 말들이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고래가 연못에서는 놀 수 없듯이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그런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못을 바다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연못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기금의 착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3,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당연히 개인들의 지속적인 주식 사랑의 열풍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기금의 지속적인 순매도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고 또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수하고 그리고 또 세계 5위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들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바다로 나간다는 그런 못된 망상을 연기금 운용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심스러운 것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연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해외 투자, 소위 말하는 미국 주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에 새로 진입해서 무엇을 더 얻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이 3,000포인트를 견고히 하고 난 이후 3,300 그리고 5,000, 6,000포인트 더 나아가서는 향후 10년간
10,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야 할 그런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못에 고래가 산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시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넓은 큰 바다로 만들어갈 그러한 국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설 연휴 이후에 기분 좋게 2월 15일 3,147포인트 지난 금요일 지난 설 전이죠. 설 전 3,10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3,147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은 애국인의 역할이 컸네요. 애국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오늘 애국인들은 전기전자업종을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전기전자업종을 대거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그림상으로도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죠. 양 이틀간 순매수함으로써 3,100선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3,145선을 터치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네요. 이에 반해서 기관들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2,800선부터 3,000선까지 꾸준히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일컬어졌던 1월 달의 순매수 기조가 약간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개인들의 매매 주체의 개인들의 매매 양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시기적절하게 그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그 매매 주체별 동향에 관한 사항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그리고 또 매수 또는 매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양이 순매도 또는 순매수 이런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도 꼭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일봉 차트상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주시장의 기본적인 양상은 3,000포인트 저점 3,000포인트 하단이죠. 하단 3,000포인트, 그 다음에 상단 3,200포인트, 3,250포인트에 갇혀 있습니다. 즉 1월 이후에 꾸준한 상승 이후 그 다음에 1월 이후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 매매 주체에 있어서의 기관들의 역할이 그렇게 3,000선 위에서 뚜렷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월 20일 저점 형성 이후에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밀렸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에 다시 저점 형성한 이후에 3,100선에 대한 부분에서 형성되어 있네요. 아마 이 3,000선과 3,200선에 대한 부분이 아마 2월까지의 기본적인 하나의 주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큰 하단과 그 다음에 상단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관이 특히 연기금에서 주식에 대한 순매수를 가담한다면 이 3,250포인트를 돌파해서 3,300선까지 한번 기대해보는 그러한 장도 연출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것들이 요연합니다.
특히 기관 연기금의 동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 관심사가 되겠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하단 3000포인트, 상단 3230포인트 정도에서 소위 말하는 가두리 양식이죠. 가두리 양식인데요. 이 가두리 양식의 부분에서 수익률을 재고해보는 하나의 전략이 유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주가지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이 3147포인트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80포인트 정도, 뭐 한 80포인트 정도면은 뭐 한 2, 3일 정도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3240포인트 또는 326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에 3000 정고점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3250선 위로 올라서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주워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제 예상은 일단은 하단 3000포인트, 상단 3240포인트에서 아마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내일도 이 3200선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이 나오겠죠.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일 또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만은 정강후약의 양상을 띠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이 이익 실현에 대한 익절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고려하셔야 되겠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 기분 좋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의 이 원동력은 애국인의 매수였죠. 애국인이 대거 삼성전자 전기 전자 업종들을 사들임으로써 결국은 오늘 설 연휴 첫날 이렇게 주가가 기분 좋게 상승을 했네요. 84,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00원이 상승했네요. 이 삼성전자의 향방이 8만전자 이후에 장중 9만전자를 찍고 난 이후 1월 11일이죠. 이때가 3,266포인트죠.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요. 이 부분이. 그래서 96,800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쭉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 아직도 21선을 삼성전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이 6만전자에서 지극히 쭉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8만원 중반에서는 익절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오늘 한번 그 매매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보시다시피 2월 9일, 10일 약 1,000만 주 정도를 사들였던 개인이 오늘은 335만여 주를 순매도했네요. 애국인이 350여만 주를 순매수했고, 애국인은 이제 관망하는 자세죠. 40만 주 순매도를 보여줬네요. 이것처럼 개인의 그 매도 물량을 애국인 아니면 기관이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애국인과 기관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그 애정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시장에서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21선 아래에서 형성되어 있네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이익 실현의 욕구에 개인들의 매물을 애국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의 전망은 일단은 9만전자는 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함으로써 일단은 10만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1차적인 목표가 9만전자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게 끊어치는 그런 전략도 한 그 이익 실현에, 즉 수익률 제고에 유익하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이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상승이 있었네요. 오늘 하이닉스 이렇게 애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 수익률 제고에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개인의 물량보다는 애국인들이 들고 있는 그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21선 위에 안착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메모리 분야와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기업의 색깔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수익률 제고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 그런 전망도 있다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이처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낙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주들이 또 함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었죠. 네페스에 대한 얘기도, 그 이전에는 이 반도체 이 장비 소재 부품, 소위 말하는 그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횡보 또는 하락,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대장주들이 가줌으로써 네페스를 비롯해서 심텍, 사이맥스 이런 많은 소부장제 종목들이 이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사이맥스도 오늘 1,700원이 상승한 22,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페스와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 횡보를 하고 하락 횡보 이후에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이맥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심텍도 한번 볼까요? 예, 마찬가지죠. 예, 그림에 대한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심텍에 대한 부분은 뭐 이중바닥을 그리고 있는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한껏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심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부장 종목들의 추가적인 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나 일단은 24,500원에 대한 부분에 안착이 있었을 때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심텍. 제가 가지고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사이맥스인데요. 사이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2,900원, 23,000원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상단을 치고 올라간다면 N자형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3,000원대에서는
익절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맥스, 심텍,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장에 있어서는 특히 관심이 있었던 사항들이 바로 쿠팡 효과였습니다. 쿠팡 효과가 오늘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이 쿠팡 효과라는 것은 쿠팡이 다음 달 이 나스닥에 상장이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물론 그 이전에 이런 소식은 전해졌습니다만은 그런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이 쿠팡 효과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마트, 그 다음에 제지 관련주들이 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이마트의 시총이 이 나스닥에서 평가받을 기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면요, 약 55조 원의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마트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네이버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갭 상승했네요. 일단 네이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메리트라든가 이런 거 둘째 치고라도 일단 네이버 쇼핑이 있죠.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결국은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따라잡기보다는 일단은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오늘 5% 이상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요. 카카오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 일단은 카카오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네이버와 함께 시장에서는 재평가를 쿠팡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후광 효과로 인해서 재평가받는 신고가를 갱신해서 드디어 50만 2천 원을 기록했네요. 결국 50만을 찍네요. 50만 원을 찍었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만은 일단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에서는 쿠팡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제지 관련주입니다. 제지주라고 그러죠. 종이, 박스를 생산하는 종이 제지 업종인데요. 과거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고, 그리고 또 거의 음식을 배달업종으로 이렇게 일반화됨으로써 결국은 제지 관련주들의 업황 기대가 나타났고요. 특히 그 영풍제지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7,990원에 이와 같이 큰 폭의 상승을 그려냈죠. 물론 이것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는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요. 물론 내일 또 갈 수 있겠죠. 내일도 갈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관련 테마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튀었다가 1차적으로 주봉을 보시면 1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 다음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어떤 부분이 어떤 그 테마 관련 업종들의 어떤 그 주목을 받아야 결국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행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와중에 쿠팡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큰 폭에 들어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만은, 이런 그 테마 업종을 따라갈 때에는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쭉 행보 하락하다가 결국은 상승을 했네요. 네, 영풍재지. 신풍재지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쭉 보시면 일단은 그 관련 업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일단 그 관심을 받죠. 시장에서 관심을 받다가 결국은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뭐 큰 흐름이 없죠.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에는 흐름이 없다가 결국은 한 번쯤 이렇게 크게 오르다가 결국은 전체적인 5,000원을 찍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내려오게 되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다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관심을 그 이후로 받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따라가기에는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 여기서 물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량 거래 이후에 여기서 물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털지 못하고 이걸 들고 간 다음에 어디까지 옵니까? 손실이 바로 여기까지 오죠. 뭐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그나마 쿠팡 효과가 나와서 지금 이것이 상승으로 돌아서게 되는 건데, 물론 내일 이게 만약에 오늘 3,240원까지 찍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은 어디서 털어야 될까요? 3,500원에서 털어야지요. 당연히 털어야지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5,000원 간다? 아이고, 이건 그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지적해 드립니다. 일단은 따라잡아가지고 눌렸을 때 결국은 이제 물리게 되는 거 고점에서, 그리고 결국 이제 전보가 되는 거예요. 전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버티게 되는 거죠. 무거운 이제 자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다른 종목들은 쑥쑥 올라가는데 여기에 자금이 묶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종목들을, 우량한 종목들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지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지 관련주들은 쉽게 말하면 메뚜기 장세.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 팍 튀었다가 결국은 그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종이 제지주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신사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포장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결국은 제지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은 5,000원, 만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죠. 일봉 여기 보시면 오늘 또 윗골이 달았습니다만 어제 지난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 2,760원이었죠. 결국은 이만큼 고점 3,060원 고점 갖다 이렇게 눌리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털어먹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제지주가 갑자기 뜬다고 해서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하시는 거 절대 금물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굳이 이런 것을 보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량하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 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종목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련시켜서 한 가지 그 전에 떴었던 부분, 그렇지만은 그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종목군으로서 우주항공, 위성 관련 종목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우주항공에 한국 우주항공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자, 인텔리안 테크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상승 이후 하락이죠. 하락이지만은 결국은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텔리안 테크 쿠팡
눌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기세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오늘 또 1.61%가 상승한 88,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주항공에 관련 테마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종목군이고 산업군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이니 전기, 수소,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뭐 수소 전기 에너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산업군이 되겠네요. 우주항공 산업군인데요. 일단은 인텔리안테크 지금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일단은 저는 21선 오면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21선 터치하면 무조건 분할 매수. 그 가격이 얼마가 됐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있습니다. 오늘 또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출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1선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세트레가이 최근 지금 급상승했죠. 최근 1월 중순부터 우주항공 앨런 머스크가 민간인들의 우주여행을 실현하겠다라고 공언한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네요. 또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주 시대는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주 시대는 도래할 것 같고 그렇다면 무인 우주선이 아니라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위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 여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 섹터로 우주항공 위성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한 종목 더 말씀드리죠. AP 위성.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우상향. 일단은 이 대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뭐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에너지, 태양광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좀 빠른 사람들은 좀 더 빠른 투자자들은 결국은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부분에 선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산업 섹터로서 세 종목을 말씀드렸네요. 일단은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거의 한 15년, 22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10여 년,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 제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냐면 로봇 관련 산업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진 로봇이니 하면서 한번 보죠. 유진 로봇. 그런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진짜 안 가더라고요. 진짜 짜증날 정도로 이게 주가가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주가가 가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보십시오. 연봉입니다. 연봉.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대로. 11년, 2005년, 2004년 이때 결국은 이때 성장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로봇 산업이 결국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나름대로 했었죠. 그런데 웬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어느 정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 미인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인주. 미인주라는 것은 시장에서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주식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어쩌습니까? 인텔리안테크 대장주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이 종목은 16년에 1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1년, 2년, 3년을 버텼잖아요. 3년 동안에 만원대에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3년간. 그런데 어쩌습니까? 3년 이후에 19년, 20년, 21년 이와 같은 미인주가 되어주는 것이죠. 미인주가. 참 이런 주식이 참 진짜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주식인데 이런 미인주 이런 미인주를 고르셔야 되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봇 관련주가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 관련주. 물론 이제 로보라든가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희한하게 이 로봇 관련주들이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도 나중에 미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셔서 나 로보트가 결국은 대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괜찮죠. 네? 네.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얼봉을 보시면 N자형이죠. N자형. 이 갇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직 미인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아직 로봇은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일까요? 일단은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 산업 섹터들이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훨씬 더 빨리 치고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수년 전에 빗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뭐였습니까? 유진 로봇. 네?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2,800원에 만약에 연봉입니다만은 2004년에 예를 들어서 뭐 2004년까지 안 가더라도 2009년에 자 저점이죠. 750원 저점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한 2,000원에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2,000원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기껏해야 7,000원입니다. 여기 2,000원에 샀으면 이게 한 8만원 가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2,000원에 만약에 제가 매집을 했다면 이 주식은 지금 8만원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미인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직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산업의 기본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가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인구 감소,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다면 당연히 재무구조가 튼튼한 로봇 관련 기업들을 지금부터 매집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일단은 우주 항공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이전에 가졌던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수년이 지나도 결국은 그 자리더라 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을 설명해 드렸네요. 일단은 그건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라는 것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AP 유성도 그렇고요.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주식들이 지금 뭐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산업의 섹터 이런 부분들이 산업 구조의 변화가 관심을 받게 되고 시장에서 환호를 하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인데요. 우리는 이런 간단한 논리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결국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곽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종목이 뭐냐, 미리 앞서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들어오게 될 AP위성,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카오, 네이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들의 변화, 그리고 그 섹터에서의 미인주는, 대장주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는 또 요즘 여러분들이 ESG라는 것을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ESG에 대한 관심,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적, 기업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nvironment가 되겠고, 그 다음에 G가 뭐죠? G, governance. governance는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지배구조. 아직 그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우리나라에 5대 재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5대 재벌 기업이 삼성, LG, SK, 롯데, 몇몇 있죠? 그 다음에 또 쇠락의 길을 걸었던 대우, 그 다음에 또 금호도 지금, 어렵죠. 두산그룹도 지금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죠. 일단, 자본에 대한 조달을 통해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매각, 알짜 기업들을 매각하고, 두산바켓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두산그룹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 이 거버넌스에 대한 그 부분은 지배구조인데요. 자, 아직까지 지배구조에 있어서 크게 시장에서 물음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어요. 재벌 기업. 삼성과 현대. 자, 삼성과 현대. SK나 하나나 이런 기업들, 롯데나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왔어요. 지금 투자를 하고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와, 물론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회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장에 이슈로 부각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하면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호텔신라, 이마트 신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겠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말 많고 탈 많고 삼성물산. 말 많고 탈 많죠. 삼성물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어떤 그 기업의 이익이나, 그 다음에 산업의 동향이나,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 동향이나, 주택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삼성물산이라는 주식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하나의 종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성물산, 그 다음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3인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소차 또는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핵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류 기업으로 도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소 에너지, 또 수소차 분야에 있어서 탑을 찍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원대한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 주가가
나름대로 이렇게 선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에 대한 영역이 과연 어떠한 흐름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현대 글로비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저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던 것들이 또 현대차와 이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22선에 대한, 물론 부분적으로 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지하고 결국은 들어 올리고 있죠. 물론 또 들어 올릴 겁니다. 23만원, 22만 8천원. 물론 3중 바닥을, 예를 들어서 2중 바닥 이후에 3중 바닥 하면 주가가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종목의 포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편입을 하고 또 익절하고, 이런 전략으로 대표적인 종목이면서 또 나름대로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 종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 물론 현대 글로비스가 더 낫냐 또는 현대 모비스가 더 낫냐 하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들은 애플카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요, 현대 글로비스, 현대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할 매수. 조종시마다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종목을 다 담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세 종목 중에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분할 매수, 목표가 오면 익절,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거 바람직스럽습니다. 일단은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거버넌스라는 측면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현대그룹에서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고,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대한 포트 편입에 대한 사항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현대건설 21선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영역에도 관련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나오게 되면 일단은 올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올 2021년 연중 한 번 나오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대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남북 협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미 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민간 교류가 됐든 아니면 철도 협력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올해 한번 이런 테마 형성을 통해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시면 이 7만 원대에 8만 원대가 2018년 5월이죠. 이 4월 이후 지속적으로 4월 이때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 평화의 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누었던 그 시기, 바로 슈팅이 나오죠. 한 달 만에 이렇게 4월, 5월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순간에 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타 종목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끌고 가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익절, 그리고 다시 편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현대건설도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맞물려서 볼 수도 있고,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미 횡보, LG화학은 횡보하고 있죠. 물적 분할 이후에 계속적으로 크게 가지 못하고 100만 원 찍고 100 얼마입니까? 105만 원 찍고 내려왔죠. 이것도 결국은 가두리 양식에 들어온 거예요. 왜? 이미 시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평가 금액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하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행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목표가는 한 120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100만 원대에서 한 110만 원, 100만 원 이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건 3,000포인트가 가지 않는 한 이건 120만 원 가기 힘듭니다. 예. 3,3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아니고요. 3,300포인트. 예. 그 다음에 SDI. SDI가 LG화학보다는 훨씬 더 그림은 약간 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마찬가지. 배터리주들은 전기 배터리 완성 업체들은 이미 주가가 리밸런싱 됐기 때문에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 왔잖아요. 거의 뭐 25만 원에서 거의 뭐 얼마입니까? 80만 원이 왔는데 뭐 이상 더 얼마만큼 더 받겠습니까? 물론 시장이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이런 부분에서 열린다면 충분히 이것도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어깨에 왔다는 거예요. 어깨.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일단은 이렇게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일단은 꺾이지 않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아요. 꺾인다 해도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분할 매수 목표가 익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죠. 굳이 이걸 여기에 사가지고 쭉 들고 갈 필요 없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익절하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써가는 것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SK 한번 봐보십시오. SK도 마찬가지잖아요. 3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35만 원 상단이 36만 원까지 갔습니다. 어깨에서 털어야지요. 33만 8천 원, 33만 원에 털어도 아깝지 않는 주식이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30만 원이 깨졌네요. 30만 원을 언저리까지 왔네요. 물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SK. 자회사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SK도. 근데 엊그저께가 아니라 SK 네트워크스 뭐 횡령 배임 뭐 회장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러다 보면 또 SK 그룹들이 또 주가가 주춤하겠죠. 일단은 오너 CEO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느냐. 애국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쯤 되면은 아마 예방접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길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미 여행주, 화장품, 소비 관련주, 그 다음에 레저, 카지노, 이미 관련주들은 뭡니까? 이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의 선반영이 돼서 1차적인 슈팅이 나왔었죠.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건 이제 하락하죠. 조정을 받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여행주,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그 다음 레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은 일단은 분할 매수해 놓은 것도 길목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죠. 물론 지금은 차화반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차화반이라고 말합니다만 자동차, 화학,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뭐 이런 것까지 차화반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소비 유통, 화장품 관련주, 레저,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도 순환매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가 유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텔 신라,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1차적인 슈팅 나왔고 그 다음 조정, 그 다음 다시 정고점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자, 5월 3일 날
공매도가 시행됩니다. 공매도가 코스피 200개, 그 다음에 코스닥 150개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제일 못 가고 있는 그 섹터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삼바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3인방 전부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예. 예? 보시면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죠? 다른 종목들은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올랐다가 결국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공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받지 못하니까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왜 못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관련성 그리고 또 지나치게 높이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와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 셀트리온 3인방입니다. 예.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5월 3일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은 3월 말까지 결국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홀딩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익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언제입니까? 2월 1일 월요일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결국은 여기에 물린 사람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오면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일단 터셔야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39만 6천 원에 여기서 물려버렸다면 존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버. 예? 이 기간 동안 결국은 들고 익절을 안 하면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않으면 이거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향방이 예를 들어서 22만 9천 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쭉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하신다면 이만큼의 결국은 고통이 뒤따르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시행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네요. 일단 설 연휴 잘 보내실 거라 생각되고 일단 올해도 성공 투자 그리고 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